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비즈니스 비자에 한해서 신규 입국을 허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 아이가 3월에는 일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서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MBTI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MBTI에 대한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또 MBTI를 볼 때 우리가 어떤 걸 주로 보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왜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지금 16persons 라는 그 무료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되게 막 재미를 추구하면서 그 16가지 성격 유형을 클릭 해가지고 몇 가지 간이 검사처럼 해서 검사 결과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 성향 결과지를 나온 거 보고 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 너는 이런 인간이야 막 너랑 이래서 안 맞을 줄 알았어 뭐 너는 그래서 사이코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게 좀 활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사람이 좀 진지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MBTI를 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뭔가 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너무 재미를 추구하고 너무 막 희화하는 게 저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MBTI라는 거를 사람들이 하고 MBTI가 무슨 혈액형처럼 약간 유사과학처럼 막 취급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MBTI가 워낙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다들 많이 아시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MBTI라는 거는 칼 융이라는 프로이드의 친구이자 제자인 칼 융의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캐서린 브릭스하고 이사벨 마이어스가 모녀지간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사람들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쫙 나열해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16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그 8가지를 조합을 해서 16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MBTI 검사를 하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이 검사를 통해서 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 공통적으로 똑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성향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이따가 조금 더 지나서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MBTI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거지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딱 어떤 틀에 가둬버리려고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만든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런 설명을 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BTI라는 게 뭐냐면 성격 유형 검사예요. 이사벨 마이어스하고 캐서린 브릭스 이 모녀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라는 소리예요. 성격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는 것을 기질이라고 하고 그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격이라는 거는 뭐냐면 환경에 의해서 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변하기 어려운 이유는 환경이라는 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환경이 순간적으로 확 바뀌는 건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변하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변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성격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MBTI를 공부할 때 제일 전제로 깔고 가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독특하고 고유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확률로서 나눈 것 뿐이지 내가 이 유형이라서 나는 절대적으로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은 저 바닷가에 있는 자갈돌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모래사장이 많지만 바닷가에 있는 자갈돌은 그 어떤 자갈돌도 같은 모양의 자갈돌이 없어요. 어떤 인간이든지 같은 모양을 한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BTI라는 검사를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감정형이냐, 사고형이냐, 인식형이냐, 판단형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ESTJ, ISTJ, INTP 이런 식으로 16가지를 나누잖아요. 근데 내가 그 16가지 중에서 나랑 같은 ESTJ라고 하더라도 같은 ESTJ가 만나도 같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호도마다 E면 E, I면 I, S면 S, N이면 N 안에도 하위 검사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일반 검사에는 그냥 유형만 나오지만 심층 검사를 하면 그 항목마다 5가지에 또 다시 세부적으로 점수로 나눠줘서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 나는 분명히 J인데 저는 ESTJ거든요. 그래서 저는 J인데 굉장히 좀 일을 빨리 못 처리하고 되게 미루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울증이나 무기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이미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그런가 하고 진짜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는 J인데 왜 그런가 이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그 폼 K라 그래가지고 심층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폼 K를 했을 때 제가 저를 이해하게 됐던 게 뭐냐면 저는 J지만 J 성향 중에서 조기 착수하고 임박 착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임박해서 착수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J라 그래서 무조건 다 계획적으로 타타타타 이렇게 막 빨리빨리 시간 안에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 시간 안에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은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시간 안에 맞추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호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MBTI를 하면서 이제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ESTJ니까 T가 강점이에요. 근데 T가 강점이라는 거는 뭐냐? 그만큼 감정 기능이 열등하다는 뜻이거든. 저는 감정이 열등 기능이에요. 힘들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말하고 사람들이랑 그런 관계, 공적인 관계하는 거는 되게 잘하는데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이입해주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막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실질적으로 감정이 없고 막 그런 냉혈한이 아니고 그런 거를 표현을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아이 키울 때 저희 아이는 F거든요. F 성향이에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공감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굉장히 강한 아이인데 특히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감정형이냐 사고형이냐를 떠나서 우선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나 부모가 공감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막 어디 가서 친구들이랑 막 싸우고 오거나 막 이러면은 그거를 엄마 와서 쟤네도 혼내줘. 쟤네가 나 속상하게 했어.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엄마들은 어떤 놈이야? 누가 우리 누구를 이렇게 그랬어. 엄마가 혼내줘야지. 우리 누구 너무 속상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도 잘못했네. 그랬어. 5살짜리한테. 너도 잘못했어.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우리 한 8살쯤 됐을 때 아이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옳고 그름을 얘기해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 되는 것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T가 강점이다 보니까 F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저의 열등 기능을 개발하는 그 방법을 진짜 많이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배우면서도 상담의 어떤 그런 공감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지금은 제가 상담하면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제가 T라고 얘기하면 특히나 T가 강점이기 때문에 저의 강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발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하면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T니까 F인 사람이 저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J라 그랬잖아요. 근데 J인데도 저는 일을 할 때 조기 착수하는 게 아니고 임박해서 착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박해서 착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근데 또 저는 J니까 J인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마음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전 되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MBTI 공부하고 또 MBTI 제가 막 상담하고 이 해석하는 일들을 해주면서 느낀 게 사람들이 되게 자기를 알고 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랑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에 대한 거를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심층 검사를 하면 나는 ESTJ인데 같은 ESTJ랑 있을 때 되게 어려워. 이런 거가 왜 그런지를 알게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다들 이제 하위 검사 항목이 있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ESTJ예요. 저는 ESTJ 중에서 T하고 S만 선호도가 높고 E하고 J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향형이어서 사람들이랑 대화를 잘
잘하지만 저 굉장히 좀 그 내향형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하위 척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꼭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사람이 그게 꼭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해가지고 밖에서 막 활동을 해도 몇 시간 안에 꼭 집에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다 너무 떨어져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니까 되게 굉장히 활기차고 막 사람들 재밌게 얘기하고 막 낯도 안 가리고 이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저 낯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ESTJ여도 같은 ESTJ끼리 있는다 그래서 그게 다 같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선호도도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맞고, 저는 진짜 ESTJ들 선호도 되게 높으신 분들이 ESTJ가 막 그래프가 끝까지 가 있는 분들이랑 그룹 작업 했었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고 제가 그 안에서 같이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저는 내향형의 성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외향형이나 이런 것들이 선호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 너무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뭔가 말을 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막 다 막 ESTJ 성향이 어떠냐면 굉장히 막 합시다! 밀고 나가요! 쭉 갑시다!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밀고 쭉쭉쭉쭉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데서는 분명히 ESTJ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제가 느끼기에는 세상을 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TJ, STJ, NTJ들이 제일 많이 끌고 나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을 시간 안에 맞출 수 있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어떤 추진력이나 리더십 같은 것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STJ, NTJ들인데, 반면에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사회가 변화할수록 특히나 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할수록 끝에 FP들이 감정형과 인식형인 사람들이 좀 더 세상을 유연하게 바라보고 창의적이고 뭔가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또 중간중간에 좀 변경되거나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또 새로운 변화점을 찾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STJ들은 새로운 창의적인 거, 뭔가 모방은 잘하지만 창의적인 거를 해가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고 계획이 수정되는 걸 저는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걸어가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저는 STJ이기 때문에 무조건 뭔가 결론을 내린 이후에 백미 달리기를 하는 시기예요. 근데 특히 이제 NFP 뭐 이런 경우에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뭐 마라톤 하듯이, 그런데 마라톤을 그냥 쭉 가는 게 아니고 이 길로도 가보고 저 길로도 가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실제로 한국 같은 그 조직 중심의 사회에서는 STJ나 NTJ들이 굉장히 좀 사회를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FP인 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약간 조직에서는 약간 배척을 당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분들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그 트렌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를 비하하고 누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떤 힘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떤 힘이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보통 검사를 하면, 이게 심층 검사를 하면 이런 결과 해석지를 보내드려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당신은 어떤 유형이고 뭐 당신의 뭐 선호도는 뭐 몇 점이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인 주기능이 어떤 거고 부기능이 어떤 거고 3차 기능이 어떤 거고 열등 기능이 어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부분엔 좀 더 개발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더 보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와요. 근데 약간 요건 조금 일반적인 해석이고, 일반적인 해석 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나오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뭐 외향형일 때, 내향형일 때,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외향형이지만 저는 내향형인 그런 성향이 되게 많아. 다양한 관계보다는 밀접한 관계를 추구한다거나 뭐 열성적인 것보다는 정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세부 항목에서 그게 나와줘요. 감각형일 때, 직관형일 때는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 현실적이냐 창의적이냐 실용적이냐 개념적이냐 경험적이냐 이론적이냐 전통적이냐 독창적이냐, 이 하위 항목에서 내가 어떤 걸 많이 선택하고 사용하느냐가 결국엔 나는 감각형이거나 직관형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나는 만약에 난 직관형인데 그중에 나는 현실적인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직관형이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감각형이에요. S거든요. 감각형이지만 저는 굉장히 경험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거를 좋아해. 그러면 저는 경험 데이터를 보는 것보다 논문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를 더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뭐 만약에 여기도 전통적인 독창적이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뭐 보통 감각형은 전통적인 거를 더 선호해요. 왜냐면은 그 데이터들이 다 쌓여 있으니까 그게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험 수치가 쌓여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감각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창적인 거를 더 선호한다.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해오던 것보다 좀 새롭고 좀 특이한 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면 나는 감각형이지만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어떤 한 가지 뭐 혈액형에 국한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른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MBTI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알게 되는 거는 뭐냐,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는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고 나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행동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구나 하고 나를 찾는 도구로서 이걸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하는 것, 그리고 조금 잘하는 거, 그리고 많이 못하는 거, 그리고 좀 개발해야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MBTI 상담해 드릴 때는 ENFP이신데 사업을 하신대요. 혼자 1인 사업장을 하신대요. 기한에 맞춰서 일을 하고 이러는 거나 뭐 예산서를 짜거나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뭔가를 제출을 하거나 이런 게 너무 어려우시대요. 예산을 관리하거나 뭐 사대보험이나 뭐 이런 거 신고하거나 뭐 뭔가 아무튼 그런 서류를 처리를 하는 이런 게 너무 어려우시대. 그분은 선호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었거든요. 너무 어려우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개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선호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그 열등기능 개발하는 게 더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그러시면 차라리 다른 잘하시는 분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아웃소싱을 주시든지 품앗이처럼 서로 잘하는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방식으로 하시든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신건강에도 좋고 서로한테 훨씬 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었어요. 분명히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알고 그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까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어려운 부분은 애초에 조금 포기를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아요. 괜히 못할 수밖에 없는 거를 어거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너무 힘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아예 사고를 전환해서 그 상황을 좀 타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MBTI라는 거를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MBTI를 맹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MBTI라는 거는 굉장히 좀 역사가 있는 검사 도구고 이게 무조건 100% 맞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사과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좀 제대로 된 검사지를 사용하시고 제대로 교육받은 검사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상담자한테 해석 도움을 좀 받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무료 검사가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간이 검사기 때문에 문항을 자기 마음대로 되게 추려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길 소지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까 그 하위 항목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그 하위 항목에서도 다 다른 걸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그 선택하는 거에서 선호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많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할 확률이 어떻겠어요. 조금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선호도가 낮은 사람은 그 행동을 할 확률이 더 낮고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은 주로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다르고 분명히 저는 S지만 N의 영역에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간이 검사로 그 출연원 문항으로 검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그게 걸러지질 않아서 제가 이제 검사했을 때 본 게 뭐냐, 어떤 분들을 봤냐면 자기가 그 검사를 했을 때는 뭐 INTJ였대요. 근데 그분 심층 검사로 폼K로 검사했을 때 뭐 INFP였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해서 정말 반대로 나오고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나를 알기 위한 도구로서 그냥 이거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검사해보고 검사 결과 해석 좀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다른 분들은 제가 검사를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석해 드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사하시고 나서 검사한 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해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해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드려요. 나를 아는 것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 가장 궁금한 게 나 자신이거든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은 또 개발할 수 있고 내가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뭐 사업적인 수익을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MMPI 같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검사도 굉장히 힘든 게 아니고 그거 이렇게 MBTI 같은 거 사실 좀 굉장히 재미있게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죠. 제 영상을 보시고 MBTI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자신을 알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혹시 뭐 검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환절기가 오고 있어요. 이제 봄이 오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한데 마스크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되네요.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언제나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